직전 정리, 최종 정리입니다. 자, 12강이죠. 스포츠의 임의적 속성. 뭐, 색칠됐으니까 색칠하고 들어야 됩니다. 스포츠는 어때요?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니까 어때요? 그죠? 참여한 사람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다. 됐죠? 근데 코미디나 공포영화는 어떻다? 어때요? 좀 오락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코미디나 공포영화 보면 어떻다? 예상한다. 그러나, 그래서 문장이 시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 경기는 어떻다? 어쩌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기는 어때요? 재밌죠? 그러나, 지루한 경기면 어떻다? 그죠? 이게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죠? 스포츠 경기의 감정을 단정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 이것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왼쪽에 문장 위치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위에 건 어때요? 재밌으면은, 그죠? 기분이 좋겠죠? 흥분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게요. 그죠? 지루하고 지면 어때요? 재미가 없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진술, 스포츠의 임의적 속성 때문에, 어때요? 어때요? 이게 제조업자와는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용 충분히 인식됐으니까요. 스포츠가 어떻다? 이걸 전체에서 임의적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잡아내면서 왜 이러지? 그죠? 잡아내면서 가야 됩니다. 스판테이니스, 임의적인. 이 단어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어때요?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임의적이고 통제되지 않는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때요?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논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색칠이에요. 그렇죠? 어때요? 위에 코미디 또 그리고 뭐 나와요? 공포영화 나오면 예상 가능하지만 그러나 스포츠는 어떻다?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스포츠가 재밌으면 흥분을 느끼고 하지만 재미없다면 그렇지 못하다. 맞죠? 당연히 그죠? 이것도 함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임의적인 스포츠 임의적 속성 때문에 스포츠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어때요? 명사 반복 회피죠. 됐나요? 대부분의 오락 제공업자에 의해서 어때요? 직면된 이 문제와 이 도주는 문법적인 판단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주, challenges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죠? 이 자리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가 나오죠? 대신 나오죠. 명사 반복 회피에서 구체적으로 challenges 알아야 도주를 쓸 수 있습니다. 대신 틀린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 괜찮다가 또 계시나네. 발표할 때, 어때요? 작은 공간이 더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발표를 작은 공간에서 개인적인 것이 되도록 하게 하라. 넓은 공간에서 연설과 피하라. 작은 공간의 장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의 어때요? 장점은 더 친밀한 분위기 조성하고 청중의 에너지와 감성을 충대시킬 수 있다. 이게 왜 이래? 내가 이카 못하나? 아닌데? 아무튼 괜찮은데? 맞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때요? 개인적 접촉인 시선 마주치기 하기가 유리하다. 그래서 작은 공간의 장점 3가지. 첫 번째 뭐죠? 친밀한 분위기. 두 번째, 청중의 에너지와 감성을 충대시킨다. 세 번째 어때요? 개인적 접촉인 시선 마주치기 하기가 유리하다. 그래서 어때요? 25명이 예상되는 30명 공간을 예약하라. 그래서 붐비는 공간이 그죠? 붐비는 공간이 비어있는 넓은 방보다 더 인상적인 그죠? 효과를 준다. 가득 찬 집회장이 좀 더 기억하기 더 쉽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strive to make your presentation. 너의 발표를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개인적이도록, personal. 맞죠? 이거 단어 선택합니다. 개인적이도록 만들어라. 그럼 개인적인의 반대말은 뭐야? 공개적인? 글쎄요. public? 이런 거요? P-U-B-L-I-C? 이런 것도 뭐 생각할 수 있나? 그죠? 개인적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발표니까 퍼블릭이라고 어때요? 우리가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만들어라. 가능한 한. 그리고 피해라. 어때요?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공간에서 연설하는 것을 피해라. 그래서 작은 방은 뭐를 만들어낸다? 인터미트. 뭔 뜻이다? 인터미트 뭐야? 친밀한 말이죠. 이거 옛날 적어놨나요? imitate는 뭐죠? I-M-I-T-A-T. imitate는 모방하다. 헷갈리는 의미. 그죠? 지금 인터미트.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됐죠? 그리고 그것이 이건 한글에서 봤습니다. 그죠? heighten the energy and emotion. 감정과 정서를 고조시킨다.
맞죠? 눈 접촉을 용이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5명이 예상돼요. 그러면 최대 뭐야? 맥시멈이죠. 최대 30명의 capacity 뭐죠? 수용량을 이야기하죠. 그죠? 최대 30명. 미니멈, 최소가 아닙니다. 최대 30명을, 뭐죠? 가진 공간을 찾으세요. 그래서 crowded room. 이게 핵심 진술이죠. 이거 붐비는 공간은 어떻다? 맞죠? 이게 더 인상적이다. 이거 항상 나와서 뭐하, 단어 선택 문제에서 뭐하를 쓸래, less를 쓸래 항상 나왔어요. 알았나요? 그죠? 더 인상적이다. 텅 빈, whole보다도. 사람들은 inclined, 그죠? be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그죠? 완전한 집회장을, 가득 찬 집회장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incline, decline. decline은 뭔 뜻인가요? 쇠퇴하다, 감소하다 이 말이잖아. 이거는 업이 꼬라지 형태에서 조금 어젯밤에 정리하다 보니까 얼핏 incline, decline 이것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질문요. 이게 봐요. 이게 쌤 옛날에 이야기 했나 이거? 이거 something을 anything으로 써야 되지 않는가? 옛날 수업할 때 이야기 안 했나 내가? 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거라. 자, 첫째 문장 했었다가 보겠습니다. 스포츠, 아동 스포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필요하죠? 그들의 노력을 이끌 어떤 것을 필요합니다. 그죠? 즉, 이게 지도 철학이란 말이야. 지도 철학을 이 글에서는 magnetic north, 자북이란 말, 방향성을 이야기하죠. 이게 지도 철학을, 그죠? 말하자면 지도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물론 likewise,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뭐 방향성 모르는 목적 없이 가는 선언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이 이거 빨리 나왔나? 응? 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맞나? 자, 그렇지 않다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스포츠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의 노력을 이끌 어떤 것을 필요치 않는다면, 가지고 있지 니들은 똑같이 쓰는데 니들을 뭐라고 했다? have, 가지지 않는다면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스포츠 종사 사람들이 노력을 이끌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라는 말을 어때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뭐를 말한다? 어떤 것을 갖지 않으면 노력을 이끌. 그래서 이 부정문이잖아. 부정문에서 something을 쓸 수 없잖아. 부정문에서 뭐 써야 된다? anything을 써야 되잖아. 맞나요? 선생님 분명히 EBS 책을 뺏겼을 거예요. 이거. EBS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거든. 이 글에서 like, otherwise가 나타내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이게 나왔단 말이야. 영어로. 그렇다면은 이 분야의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을 이끌 어떤 것을 필요하다 했는데 이걸 갖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성립되잖아. 맞죠? 이 그렇지 않다면 이걸 나타내잖아. 맞나요? 이거 시간 있죠? 다음 시간에 학교 쌤한테 물어봐요. 그 책 들고 가서 책 정답 확인해 보시고, 책 있지? 책이 정답 확인해 보시고, 아마 책에 아유, don't have something이 나왔을 거예요. 그 don't 부정문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anything을 써야 되잖아. 맞죠? 요거 조금 어때요? 책대로 가도 괜찮지만 책을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야?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쌤한테 또 물어봐야 된다.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아동 스포츠는 지도 철학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목적 없이 가는, 어때요? 선언과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아동 스포츠 관여자들은 뭐가 필요하다? 나침반이 필요하다. 맞죠? 나침반을 어때요? 우리가 자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북은 바로 뭐를 말한다? 지도 철학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지도하는 목적과 분명하게 정의된 가치가 있는 목표를 구성할 수 있겠더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야 뭐 가치 있는 목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냥 무작정 항해하지는 않겠죠 라는 거죠. 이 글에서 무작정을 어떻게 썼습니까? 마지막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blind 썼습니다. 그죠? 무작정. 그죠? 요렇게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읽어 나가겠습니다. 위에 좀 봤죠, 이거는? 좋아요. 자, 어쨌거나, 지도 철학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죠?
aimlessly. 만약에 목적 없이, 지도 철학 없으면 뭐야? 목적 없이 이리저리 항해하는 선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who가 수식하는 것도 어떻게 눈에 보이는데 앞에 선원, 사람을 수식하고 있죠. 그죠? 됐나요? 좋아요. 자, 어쨌거나 이 부분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가끔씩, 때때로. 그죠? 아동 스포츠에 참여한 사람들은 필요하다. 항로를 확인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참고함으로써 refer는 참고하다. info는 뜻이다. info 뜻이 뭐죠? 추론하다죠. 나침반을 참고하는 거지 추론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refer. 그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침반을 어때? 참조함으로써 항로를 확인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So as to know,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그죠? 이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 부분 해석하라. 이 부분 해석하라. 원래 EBS 제시 문제입니다. 알았나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do this가 뭐를 말하느냐 이 말이야. 그죠? 여기서 be able to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가 이게 이 부분이 바로, 그죠? do this 이렇게 볼 수 있겠잖아.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똑같이 쓰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전개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자북, 어떤 자북인가요?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된이잖아. 이거 어때요? 항상 consisting of. consist of는 뭐로? PPP, 수동으로 쓸 수 없습니다. 맞죠? consisted of 하면 안 되죠. consisting o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수고를 외워야 되겠죠. 이 정도, 이런 거는 요거만 딸랑 외우려 하지 마시고, 기본 수고 뭐 있습니까? be composed of equal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잖아. 맞죠? 그래서 앞에 명사 수식하고 싶어요. 그러면 pp로서 뭐야? 뭐뭐로 구성된 명사. 이거는 뭐야? 뭐뭐로 구성된 명사. 이런 식으로 수식할 수 있단 말이야. consisting of로 고쳐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게 가치 있는 목표란 말이잖아. 목표란 말 어때? objective. objection 가 뭐야? objection? 이거 반대란 말 되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죠? 이거 없으면 그들은 어때요? 항해를 어떻게 합니까? blind. 이거. 눈먼 채로죠. 눈먼 채로. 무작정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항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물을 뒤집어 봄으로써 겪게 되는 관점의 변화. 자, 예술작품이죠. 예술가들이 첫 번째 뭐 하고 있다? 작품을 위아래 뒤집어 본다. 왜 그래? 왜 뒤집어 봅니까? 그 전에 놓쳤던 간과하기 쉬운 세부사항을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예술작품을 뒤집어서 우리가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런 말이죠. 일상의 생활에도 이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한글에서 봤는데 우리가 upside down 거꾸로고 right side up 똑바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섞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예술작품을 어때요? 거꾸로 그 보면은 놓치고 싶은 부분을 놓쳤던 부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죠? 자, 똑바로는 우리가 똑바로 본 후에 볼 수가 없었던 세부사항을 보게 만든다 이잖아. 맞죠?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자리에 거꾸로 들어갈지 거꾸로 들어갈지 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관점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예술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관점을 뒤집음으로써 삶의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변화된 관점의 결과로 전에는 어때요?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거꾸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정과 다른 감각이 쉬운 세부사항을 보도록 허락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영어로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이잖아. 그럼 작가들이 뭡니까? 거꾸로 예술작품을 어때요? 종종 뒤집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냥 요 부분에 대한, 그죠? 요거 거꾸로 본다. 요 부분을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요 부분으로 해석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쓰라 그러면은 요까지의 내용을 아마 명사절 대서 구성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대야 라는 것.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아니면은 이래 볼 수 있어요. 만약 쓰라카마 윌 이런 거 버리시고요. 그죠? 요 자리에
turn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동명사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that은 좀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네. 뭐뭐라는 것이 허락한다는 이상하잖아. 맞죠? 그래서 요걸 의미상의 주어로 처리해버리고 그냥 똑같이 그죠? 요거 쓰고 will 버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죠? will을 버리고 그냥 turn 자리에 ing 써버리면 doing so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럼 artists often physically turning their artwork upside down 이렇게 하면은 doing so의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좋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작가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때요? 너의 일상의 삶이란 말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upside down 거꾸로 관점을 flip 뒤집다죠. 뒤집음으로써 마찬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맞죠? 똑같은 진술 어떤 것을 뒤집음으로써 네가 보고 있는 거꾸로죠. 거꾸로 뒤집음으로써 어때요? 또 마찬가지 새로운 관점을 어때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변화된 관점의 결과로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때 did 동그라미 치기 바랍니다. 이 did는 뭐라 했습니까? 이 did? 노리스죠. 앞에 있는 대동사입니다. 노리스. 노리스 특혜 되기도 과거니까 이 부분을 did로 나타내고 있네요. You never did. 이거 그죠? 좋아요. 그 다음 걸 좌우 반구 우세 성향 요거예요. 자, 요거 내용 정리하면은 자,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 사람들의 90%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는 뭐야? 좌뇌 우세죠. 우리가 두뇌가 교차되잖아. 그죠? 이거는 90%가 오른손잡이고 이거는 좌뇌 우세 성향. 이거는 분명해요. 근데 10%가 왼손잡이인데 이 새끼들은 뭡니까? 왼손잡이라 우뇌 우세 성향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잖아. 가면 어때요? 선명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10%인 왼손잡이들은 뭡니까? 그죠? 우뇌 우세 성향, 두뇌 우세 성향이 다양하다. 맞나요? 그죠? 왼손잡이인데 좌뇌가 마찬가지로 우세할 수도 있고 우뇌가 우세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죠. 이게 두뇌 우세 성향이 반드시 어때요? 그렇지 않다. 그죠? 왼손잡이의 경우는 특히 더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죠? 색깔을 너무 빨간색으로 좀 그렇네요. 일단 두뇌의 기능은 우세한 한쪽 방구를 갖고 있고, 그리고 90% 사람들이 좌반구, 그죠? 좌뇌 우세 성향이다. 즉, 오른손잡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 오른손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때요? 모든 경우에서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이해되나? 왼손잡이들이 반드시 어때요? 모든 왼손잡이입니다. 그죠? 왼손잡이는 우뇌 우세 성향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다. 예외도 많이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왼손잡이는 두뇌 우세 성향에 있어서 다양한 것처럼 보인다. 됐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지배적인 두뇌, dominant. 그렇죠? 하나의 우세한 이래 됩니다. 지배적인 dominant를 우세한 반쪽 구체를 갖고 있을 두뇌 속에서. 맞죠? 그럼 이건 어떤 면이죠? 우세한 것은 in charge. 나머지 하나보다도 더 담당한 것처럼 보이는 한쪽 면을 어때요? 우세한 반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90%는 당연히 그렇죠? 왼쪽 반구의 우세 성향을 갖고 있다. 좌반구죠. 됐습니까? 그래서 뇌파 연구해 보니까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어때요? 정기적으로 더 액티브. 마찬가지 뭐까지 합쳐집니다. 더 활동적이다. 열성인 것보다. 됐나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당연히 문장에 위치를 잡아낼 수 있죠. however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어때요? 명백한 또는 우세를 어때요? 제한하지는 않는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 예시가 뭐가 나와요? 왼손잡이가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모든 왼손잡이들은 일반적으로 뭐라 봐야 됩니까? 왼손잡이니까 우뇌 우세 성향이다라고 예상해야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좌뇌인지 우뇌인지도 판단을 세부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가 겁나 적은 편이잖아. 일단 모의고사 하나가 사라졌잖아. 지문 어때요? 최소 20개가 사라졌습니다. 맞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웬만한 거 싹 다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죠? 진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실 모의고사야 시험 범위 양이 많으면 어때요?
필요 없는 거 버리면 되는데 지금 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나요? 너무 양이 적어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왼손이니까 당연히 운의 성향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진 않다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됐나요? 약 그들 중 왼손잡이 중 절반은 어때요? 지배적인 그죠? 좌내 반구를 갖고 있죠. 우세한 좌반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왼손잡이들이 운의 성향인 것은 아니다. 맞죠? 절반쯤은 지배적인 좌내 성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이 어때요? 그러한 것처럼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는 어떤 성향입니까? have dominant left hemisphere를 갖고 있겠죠? 운의 성향인 것처럼 모든 왼손잡이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절반쯤은 어때요? 오른손잡이처럼 좌내 성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어때요? 다양한 거예요. 두뇌 우세에 있어서 다양하죠. 뭐보다도 오른손잡이들이 다양한 것보다 대동사, very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부 내용까지 쫙쫙쫙 파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냥 전체 이미지를 잡고 두리뭉실하게 어떻겠지 이런 것보다도 어때요? 깊이 있게 내용 파고 들어가서 글의 첫머리에 뭐로 시작되고 중간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 결론은 뭐냐, 내용 다 기억나야 되고 그리고 주제가 뭔지 맞죠? 그리고 세부 내용까지 완전하게 파악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술형까지 생각해야 되죠. 과학기사 작성이 어려움. 과학기사 작성이 왜 어렵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 관심사는 어때요? 매체, 미디어는 뭐죠? TV, 신문을 이야기합니다. 관심 있는 것은 어때요? 관심사는 미디어 보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어때요? 잘해. 맞나요? 그럼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보도하기에 상대적으로 쉽다, 어렵다? 쉽다. 됐나요? 이거요? 어디 갔나? 쉽다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거 있네요. 쉽다, 어렵다. 맞죠? harder, easier. 이렇게. 그죠? 어휘 선택도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관심사의 뉴스, 미디어 보도는 상대적으로 보도하기 쉽죠. 맞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잡한 과학 기사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죠?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배경지식이 없다. 두 번째, 배경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요약하고 단순화시키기 어렵다. 세 번째, 어때요? 빡빡한 마감 시간 때문에 어때요? 그 시간이 쫓기면서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진술이 뭐로 나옵니까? 그죠? 이게 뭐에? 사회운동가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맞나요? 이렇게. 근데 운동가, 액티비스트 나왔을 거예요. 맞죠? 여기 마지막에 진술에 보면은 액티비스트한테 의존한다 하는데, 액티비스트가 뭔데? 뭐 사회운동가. 그 기사 제공자쯤 되겠죠.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영어 들어갑니다. 내용 알 테니까. 많은 우리들은 exclusively라는 단어. 왜 넘기네? 전적으로. 이거 어떻게 only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전적으로. 그죠? 전적으로 매체에 의존한다. 왜 그렇다? 철저한 문헌 검토 시간이 없어요. thorough라는 단어. 철저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어때요? 이것들이 잘한단 말이야. 이 언론들은 어때요? 이것을 TV나 뉴스 신문과 라디오와 TV 매체는 어때요? 좋은 일을 해. 잘해. 뭐해? 우리가 informed. 정보를 제공받도록 informed. 정보를 제공받으니죠. 이걸 uninformed 했으면 안 되죠. 접두해갖고 반대말 어휘 선택. 맞죠? 일반적인 어때요? 관심사는 언론들이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도록 유지하는 일을 굿잡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원래 원문에 그죠? 원래 문제구나. 문장 삽입해서. 그러나 어때요? 이러한 주제는 쉽죠. 이 주제가 뭔데요? 일반적 관심사의 주제는 straightforward, 쉽습니다. 다루기에. 맞죠? 그 다음에 이거네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요 위치가. 그런데 복잡한 과학을 포함한 기사들은 어때요? harder. 그죠? 보도하기에 어렵다. 맞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다? 이렇게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 배경 지식이 없고, 요약하고 단순하게 없고, 시간 없고. 그죠? 그래서, it is difficult. 어렵다. 이 부분은 샘미슐 친 건 밑에 이거 원래 뵀습니다. what is, 요 뭐야? 밑에. 그죠? 무엇을 하기가
언론인들이 하기가 어렵니다. 무엇을 언론인이 행하기가 어려운가? 심지어 과학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도. 맞나요? 과학적 배경 지식이 없어서 문제라 했는데 과학적 배경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기가 어려워요? 요약하고 단순화시키기 어렵다. 이걸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알았나요? 그래서 이 답이란 말이야. 이게 답. 그래서 이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답, 그죠? 그래서 해석해봐요. 어렵다. 요약하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과학적 문제를 어때요? 시청자와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빡빡한 마감 일정 할 때 타이트한다. 타이트 데드라인. 이걸 느슨한 데드라인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뭐가 유혹적인 겁니까? 액티비스트한테 사회운동가, 즉 정보 제공자, 과학 자료 제공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걸 유혹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요. 이 망할놈의 물. 자, 여기서 교과서 이게 EBS 제시된 것만 셈했습니다. 그 내용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때 물 스펙트럼 봤잖아. 빛 스펙트럼 봤을 때 빠져있는 버리고 그냥 여기 나타난 대로만 정리하자고요. 맞죠? 햇빛이 물에 들어가면은 깊이에 따라서 어때요? 산란작용을 거쳐서 사라집니다. 필터 되죠. 걸러진단 말이야. 뭐부터 걸러지죠? 적외선 사라지고 빨간색 사라지고 적외선 빨주노까지 가야 됩니다. 초 가면 안 됩니다. 초. 그리고 빨주노 다른 색 사라진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맞나? 빨주노 다른 색 사라진다. 점차. 이렇게요. 근데 100피트부터는 뭐다? 남색과 보라색만이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바다는 청록색을 띠게 됩니다. 더 깊은 곳은 파란과 초록이 남아있고 청록색이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책이야. 맞죠? 그죠? 맞나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조사해봤을 때? 그때 뭐 빛의 스펙트럼이 순서대로 가지고 어때요? 쫙 있으면 빨주노초 파란불 있을 때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죠? 적외선 사라지고 적외선 그 다음에 빨주노 이렇게 사라지는데 초는 이리 있단 말이에요. 초, 파,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파, 남보 뭐 이런 거 이쪽에 또 있잖아요.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거부터 먼저 사라지고 더 깊은 데는 뭐가? 그죠? 파랑색, 초록색만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하는 것들이 뭐 더 현명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일광의 색 스펙트럼 맞죠? 이거 필터, 물이 필터 작용이죠. 필터는 걸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순서대로 그죠? 뭐 2인치 이런 거는 중요한 거 같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2인치 다음에 뭐 나오죠? 이것도 일치불치 나올 수 있나요? 맨 처음에 가장 얕은 곳 2인치 적외선 사라지고 이 30피트에서는 빨간색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깊이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다른 색이 점차 하나씩 사라집니다. 100피트에서는 뭐가 남아있다? 남색과 보라색. 그래서 바다는 어때요? 청록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더 깊은 데는 뭐다? 그죠? 그 색칠 안 했는데 파란과 초록이 이렇게 했습니다. 더 깊은 물. 더 깊은 물에는 파란과 초록이 남아있어갖고 바다는 또 청록색을 보인다. 밑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순서가 그렇다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암기하고 순서 및 여러 가지 논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죠. 마찬가지 아까 봤는 거잖아. 색깔 스펙트럼은 어떻다? 구성되어 있다. 이걸 consist of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be comprised of 썼는데 consist of는 항상 뭐가 안 된다? BPP를 쓸 수가 없다. 맞죠?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물은 뭐로 작용한다? 필터 작용하죠. 맞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죠? 빛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깊이에 따라 변합니다. 일반적 진술이 되겠죠? 2인치에서 적외선 사라진다. 맞죠? 모든 적외선은 어떻게 흡수되고 산란된다. 물에 의해서. 됐나요? 그죠? 맨 처음에 뭐야? 인프라레드. 적외선이 흡수되고 산란된다. 물에 의해서. 자, 30피터에서는 뭐다? 빨간색들이 어때요? 걸러지고. 그 다음 빨주노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란색이 사라진다. 나오죠. 그죠? 됐나요? 베니시 뜻, 요것도 신경 쓰이던데, 어휘 문제를 쌤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베니시가 뭐죠? 사라지다. 단어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그러다가,
약 100피트. 맞죠? 100피트. 100피트에서는 뭐가 남죠? 인디고, 이거 뭐냐? 남색과 보라색이 남아있죠. 이것이, 남색과 보라색이 남아있는 것이 청록색 색조를 만들어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뭐야? 더 깊은 물에서는 뭐가 남아있죠? 블루와 그린이 남아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블루, 그린, 청록색 색조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려웠어. 자,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일단 이거 배경 지식 기억해야 됩니다. 엔트로피는 뭐를 말한다? 무질소도를 이야기한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탄소 같은 경우, 황 같은 경우는 어떻다? 오염 물질이 아닌 거예요. 땅 속에 안정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화석연료를 태워버려. 그럼 공중에 그저 퍼져나가니까 무질소도가 올라간다. 그래,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환경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나요? 그러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그죠?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이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그래서 뭐야? 화석 연료 사용함으로 생긴 엔트로피의 증가가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한 엔트로피의 감소를 어때요?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즉 엔트로피 감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감소 부분을, 이 증가가 넘어서지 않으면, 맞죠? 이렇게 막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엔트로피는 유지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내용 쫙 정리되어야 됩니다. 한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나오고요. 화석연료 나오고요. 오염물질, 엔트로피 추가. 됐나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나갔는데 지구는 어떤 시스템이야? 폐쇄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지구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지구가 만약에 오픈했었습니다. 개방형 체계라면 어떻다? 오염물질이 우주로 나가버리면 지구 오염은 안 되잖아. 폐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오염물질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다? 무질서한 방식, 즉 엔트로피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 탄소와 황이 어떻습니까? 석탄으로 땅속에 있으면 어떻다? 엔트로피가 높지 않습니다. 낮죠? 그러니까 환경에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연소해서 대기에 배출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면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 진술. 그럼 화석연료로 인한 엔트로피의 증가가 균형 맞추기 위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이용 가능한가? 이용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진술 봐요. 화석연료로 인한 엔트로피의 증가가 태양으로 인한 엔트로피의 감소 비율보다 적으면 지구의 총 엔트로피는 어때요? 유지된다. 됐나? 오케이. 너 자꾸 넘기냐 너는. 그래서 순서 배열 괜찮습니다. 알았나요? 그죠? 산업혁명 이후로 막 태웠다. 그죠? 지구가 폐쇄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지구에 존재한다. 맞죠? 자, 오염물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다? 그것들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dispersed. 맞죠?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죠? 지구 생태계 전역에. 그리고 disorder입니다. 무질서한 방식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됐나? 흩어졌고 무질서해. 그것이 환경오염을 시킨다.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그래서 탄소와 황이 지금 어디 이야기 나옵니까? 영향이 없어. 언제? 갇혀져 있을 때. 정돈된 석탄의 형태로 어때요? ordered입니다. 정돈된, 안정된 석탄 형태로 있으면은 오염물질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뭐야? 그죠? 오염물질이 되는 경우는 언제다? 태워지고 연소 생성물이 대기로 방출될 때만이 오염물질이 된다. 맞나? 마지막 진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나오잖아요. 솔러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을까? 요거 카운터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별표 쳐놨죠, 쌤이. 카운터 밸런스. 이거 틀리면은 진짜로 기대기 맞자. 진짜 기대기 맞자. 유리야. 알았지? 카운터 밸런스. 민경이가 더 문제가. 민경아, 카운터 밸런스. 균형 맞추다. 태양 복사 에너지 균형 맞추기 위해서 사용 가능하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경우에 화석 연료로 인한 비율이 less, 더 적은 경우입니다. 이거 less와 뭐야? 이것도 중요하게 달아야 됩니다. less. 화석 연료의 어때요? 엔트로피의 증가의 비율이 적으면 괜찮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엔트로피의 감소보다도.
그러면은 어때요? 이런 경우에 순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네트입니다. 네트. 순이라는 건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온 결과가 바로 넷이에요. 알겠나요? 순수 엔트로피는 유지된다. 했는데 이거를 토럴 이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토럴은 총량을 말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저 플러스 마이너스 뺀 엔트로피가 어때 유지된다 이 말이 됐지. 총 엔트로피를 이야기하는 건 안 돼. 좀 헷갈릴 여지가 있는데 토럴 아니고 네트다. 이것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네트. 자, 그 다음 문제. 앞에 조금 그랬는데 지금부터 좀 무난하죠. 자, 필자가 미국 가서 어때요? 대학에서 이게 너무 무식한가요?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대학 교수가 됐단 말이야. 교수가 됐는데 와치아스 모른다고? 맞죠? 물론 한국인, 외국인이야. 그 네이티브가 아니지만 미국에서 공부해서 어때요?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관용어구를 어때요? 배운 것과 잊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죠? 수업하는데 와치아웃 했어. 그죠? 근데 이 강의실 어떤 강의실이야? 창문이 없는 강의실이야. 와치아웃 할 수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알았나요? 그래서 내가 바깥쪽을 보내를 원했을까? 와치아웃? 근데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뭡니까? 천장의 일부분이 내 머리에 떨어졌다. 피 흘리면서 실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느각교는 최근에 나오는 수능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출제 경향을 옛날 것도 반영합니다. 옛날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이게 필자의 의도와 학생의 의도를 묻는 문제가 옛날 모의고사에 있었습니다. 알았나요? 와치아웃의 의도를 어때요? 정리하라. 필자는 바깥으로 보다 학생은 watch 조심해 이렇게 됐죠. 근데 이 필자는 watch 조심해라는 말을 몰라갖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 학생이 이 watch 했다. 맞죠? watch 한 이유가 뭡니까? 천장이 어때요? 천장 일부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때? 써락하는 말이야. 이거 천장 일부분이 필자의 머리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요 이유, 요 부분을 어때요? 원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때요? 그 말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므로 몰랐다. 학생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 맞죠? 그래서 내 두뇌가 어때요? 정의를 찾는 거야. watch는 보다. 요것도 밑줄 물결치기 바랍니다. 필자는 watch를 보다로 생각하고 out은 뭐다? outside를 의미한다. watch는 보다, out은 바깥쪽을 의미한다. 그래서 look outside 이렇게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았나요? 그죠? 자, of course 물론 모든 이것을 일어났다. 그죠? 1초의 일부분에서 그죠? 순식간에 이런 말이겠죠? 순식간에. after which입니다. after.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관계 대명사 알겠죠? which가 뭐야? and it. after which는 and after it. 되겠나요? after which. 이것도 신경 쓰기 바랍니다. 천장 일부가 머리로 떨어졌다. 네, 쉽습니다. 자, 이거요. 개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개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 개의 본성은 뭡니까? 주인과 가깝게 지내고 주인의 주인 아닙니다. 주위를 끌려는 행동을 한다. 주위를 끌락하고 지 관심 가져달라는 거죠. 주인과 가깝게 있고 주위를 끌려는 행동을 하는 이 특성이 개의 영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영적 행동은 즉 뭐를 말하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을 그죠?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지가 그 영적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생명을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 걔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 뭔데? 맨 앞에 1번, 2번 표시하는 거 봅니다. 맞나? 걔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첫 번째 뭐죠? 주인과 가까이 있고, 두 번째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그죠?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떤 이상한 일이 주인한테 일어났고 이것을 걔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면에 주의를 집중해라 만들었잖아.
일단 주인과 위험에 처한 주인과 개가 가까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맞나? 두 번째, 개는 어떻다? 주인을 끌려는 행동을 한다. 그럼 주인한테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관심을 끌라고 짖고 뭐 다가간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때요? 이 주인을 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가 주인을 구해야지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알겠나요? 그죠? 개의 기본적인 어때요? 속성, 특성 때문에 사람을 구하게 된다. 또 넘겼다죠. 다음의 요소. 누구지 않는 거야? 유리 넘겼지? 자, 근접성입니다. proximity. 주인한테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주인을 끌려는 행동. 됐나요? 그것들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그것들이 필수적이다. 그 사람의 생명의 위험에 처한. 맞나요? 이 대의가 뭐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죠? 가까이 있으려 하고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이야기하죠. 근데 걔는 몰라. 지들이 영웅적으로, 즉 사람을 구하는 행동, 영웅적으로 행동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을 하단 말이야. 영웅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몰라.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한다고요. 맞죠? 이게 왜 그러면은 그렇게 결론이 만들어졌다? 만약에 개가 표현하면은 불안감을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그죠? 그 장면으로 끌려는 방식. 두 번째, 네가 어때요? 얼음의 구멍에서 나오도록 허락하는 그 방식으로 그 불안감을 표현한다면 어때요? 그것이, 그죠?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된 거죠. 됐어요? 여기서 선생님 주어 동사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설명하기 좀 했거든요. 자, 봐요. 요게 대세에 걸리는 게 바로 뭡니까? 1번. 다른 사람을 그 장면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고, 두 번째, 네가 allow,죠. 얼음 구멍에서 나오도록 허락해주는, 즉 이거 다른 사람을 그 장면으로 끌어들이거나, 그죠? 네가 얼음 구멍 밖으로 나오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에서 발생되는 엔돌핀. 여기서 좀 숨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긴장된 순간에 웃음의 중요성. 웃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달리기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맞죠? 달리기. 달리기는 어때요? 처음에 무조건 즐겁습니까? 무조건 고통스럽죠? 맞죠? 근데 달리기도 하면은 고통의 결과로서 몸에서 뭐가? 그때 엔돌핀 나오는가? 달리기도 엔돌핀 나와요. 알겠나? 엔돌핀이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알겠나? 근데 그죠? 이 엔돌핀은 기능이 뭡니까? 고통을 없애주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는 고통스러운데 달리기 생각해요. 좀 달면 고통스럽잖아.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어때요? 다리에서 신체 엔돌핀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만족도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이 나가고 더 이상 뛰면 안 돼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그죠? 진통제 먹어가면서 뜁니다. 알겠나요? 무릎 망가지면서. 왜 그랬다? 엔돌핀의 분비가 그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웃음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뭡니까? 너무 웃어서 아프기 시작했어. 웃음을 멈추기를 원한 경험이, 그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웃음도 처음에는 어떻다?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웃음은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웃음이 뭐를 분비시켜준다? 엔돌핀을 분비시켜준다. 그 엔돌핀이 고통을 없애버리고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죠? 자, 그래서 다시요. 긴장된 순간의 웃음의 중요성. 우리는 웃는 동시에 두려워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엔돌핀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엔돌핀은 당연히 고통을 어때요? 없애줍니다. 달리기도 어때요?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기분이 좋아진다. 고통이 없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 문장이 있지. 너무 웃어서 아플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뭐죠? 달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통증은 일찍 시작됐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 100m 달릴 때는 어때요? 통증이 느껴져요. 근데 1km 달리면 어때? 엔돌핀 분비된단 말이야. 통증은 일찍 시작됐지만 엔돌핀 덕분에 나중에까지 느끼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으면 어때요? 제발 끊어껴라. 힘들어 모르겠어. 이래 되잖아. 맞죠? 우리가 동시에 두려워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웃음이 멈춘 다음에도 지속되는 엔돌핀으로부터 오는 행복감. 됐나요? 엔돌핀에서 웃음이 끝났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행위가 끝났어. 그래도 엔돌핀 분비는 계속돼. 맞나요? 그래서 고통과 두려움과 그죠? 웃음은 동시에 지속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엔돌핀이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리시의 논리를 전개시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긴장된 순간에 했는데 긴장된 순간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신체적 과다작용으로 있어 좀 불편한 상황이잖아. 맞나요? 또 신체적 고통과 긴장은 비슷하게 봐요. 그죠? 그렇게 느끼지만 웃어버리면 엔돌핀이 분비되니까 웃음 행위 자체가 뭐예요? 일종의 고통행위란 말이야. 근데 고통행위와 함께 엔돌핀이 분비돼서 이 고통이 없애버린다. 그러니 당연히 긴장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얘가 커멘티드 말하죠. 웃음의 중요성을 긴장된 순간에 웃어라. 이렇게 글자의 핵심 진술입니다. 너는 웃을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할 수는 없다. 맞죠?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돼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렇다. 맞나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때요? 달리기 선수처럼 나오잖아. Like learning. 맞죠? 달리기 선수처럼 기분이 좋게 느껴진다. 이 부분 하지만 웃는 것이 뭡니까? 그죠? 고통, 헐트한 경험을 해봤잖아요. 맞죠? 웃는 것이 헐트. 그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은 더 일찍 시작됐다. 이거 이해하겠죠? 이제 이 부분 진술이. 실제 그 고통은 더 일찍 시작됐어. 그러니까 너무, 그죠? 어때요? 고통스러워서 웃기를 멈추기를 원하는 경험 해봤잖아요. 근데 엔돌핀 때문에 못 느꼈을 뿐이야. 마지막에 어때요? It is that 강조 구문. 이거 문법적으로 신경 쓰기 바랍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자,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그 행복감은 자, 웃음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이중 한정이죠. 됐나요? 웃음이 끝날 때도 계속되는 이거 아니네요. 이중 한정 아닙니다. 쏘리. 그래서 표시 안 했구나. 자, 이 부분에 이리 수식하네요. 아닌데? 이중 한정 맞잖아. 왜냐하면 continue잖아. 맞죠? 웃음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엔돌핀 캐버리면 어떻습니까? 엔돌핀이 복수잖아. continue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 그래서 이 위치가 수식하는 행복감이네요.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행복감, 웃음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그 행복감. 됐나요? 이래 됩니다. 이거 어렵네요. 이거 맞죠? 신경 써요. continue가 continue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요. 어렵도록.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맞죠? 버리시고요. 삽입절.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 어렵도록 만들게 된다. 이렇게 논리가 됩니다. 이 부분 쌤이 조금 놓쳤는데 신경 쓰기 바랍니다. 이거. 정리 좀 됐습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 안 나왔나? 아직까지? 오늘 요까지 할 거예요. 요까지 하고, 그때, 네가 그 정리했는 요거 합니다. 요거 하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뭘까? 이야기에 듣는 목적은 뭐죠? 이야기를 왜 들어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듣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야기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 영화의 경우는 어때요? 인식한다라는 것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인식의 작용을 이게 나오잖아요. 위에다 보면은. 그죠?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과거의 배경 지식을 연결하여서 그 장면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인식이잖아. 됐나요? 가만, 대화에서의 이야기의 이해는 뭘 나타낸다? 반응이죠. 서로 주고받기잖아. 다시요. 이야기를 듣는 것의 목적은 뭐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이해한다는 것이 뭘까? 영화의 경우는 인식을 나타내고 대화의 경우는 반응을 나타낸다. 맞잖아?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죠? 앞에서 계획, 이 나오죠, 그죠? 계획을 상기시키는 것. 그죠? 그래요. 이거 나와볼게요. 상기시키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데, 딴 사람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거까지 집어넣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일반적 진술.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말할 때, 이야기 속에는 뭐다? 계획도 있고, 신념도 있다. 맞죠? 이야기 속에서, 가만, 계획은 어떤 의미다? 그죠? 상기시키는 것이 또 계획을 또 잘 이해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는데, 버리세요. 이거 알았나요? 전체 그래서 맥락적으로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야기의, 그죠? 내용은 계획도 있고, 신념이 있다. 그 신념에 관한 이야기일 때, 우리는 어때요? 그죠? 특별히 할 노력이 없다. 신념은 어때요?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되잖아.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구나 하면 되잖아. 맞죠?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신념이잖아. 그렇구나지.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맞죠? 그거는 일종의 신념은 이야기의 이와는 다른 종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필요가 없다. 그 신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면 그렇구나. 관심 꺼. 그렇구나. 끝. 이래봐.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신념 말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뭐다? 이야기 들을 때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 됐나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나오잖아.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다? 그죠? 알고 있는 것에 보고 있는 것을 연결시킨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연결시킨다. 이게 바로 인식이라고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봐봐요.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연결시킨다. 이게 바로 인식이다. 인식은 또 어때요? 약한 정도의 배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때요? 영화에서 배경지 새로운 것을 학습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됐나? 그러면은 첫 번째 영화 이야기 나오고요. 영화도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영화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의 목적은 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인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연결시킨다. 배웁니다. 그럼 대화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뭐다? 반응하는 것이다. 됐나요? 이해한다는 것은 옛 이야기들이 새로운 이야기들 연결될 수 있도록 옛날 이야기들 뭐야? 배경지식. 새로운 이야기 뭐야? 지금 방금 들었는 것. 연결될 수 있도록 색인 추출을 하려고 시도한다. 색인 추출은 뭐야? 옛날의 키워드, 지금의 키워드 잡아서 어때요?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색인 추출. 맞나?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영화에 있어서 의도는 인식이고 대화에 있어서 의도는 반응이다. 맞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근데 아직까지 궁금한 건 리마인딩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상기시킨다는 거. 이게 뭘까? 상기시키는 것이 계획과 그죠? 남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용하다. 이야기를 말할 때, 이야기를 말할 때 그냥 계획뿐만 아니라 믿음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진술이 뭐죠? 누군가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때요? 우리가 필요한 안내는 바뀐다.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진술 봐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뭐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죠. 됐나요? 여기서 댐이 뭐다? 이야기의 종류죠.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진술이 뭐야? 그 이야기의 종류를 영화와 그죠? 대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뭐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인식이죠. 인식. 그죠? 근데 인식은 뭐다? 보고 있는 것을 뭐와 연결시키는 거야?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킨다. 그죠? 또 어떤 것을 배우면서. 대화에서는 뭐다?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뭐를 말한다? 영화와
대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죠? 뭐, 이해는 색인 추출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영화에서는 인식이고, 대화에서는 뭐다? 반응이다. 된다. 이렇게, 그죠? 외우세요,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래, 그럼, 논리, 순서, 전부 다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밖에 못했나? 책 치운다고 시간 많이 걸렸네. 그죠? 15강, 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해야죠?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그거. 찝찝하다고. 그때 선생님이 물어봐라 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정리됐기 때문에, 몇 페이지? 24쪽. 24쪽 봐봐. 24쪽? 네. 지나갔네? 네. 24쪽 뭐? 여기에서 CS가 어디? 첫 번째 줄에서 CS가 나오고 그 뒤에 inclused가 아니라 어디서 몇 번 문제? 3번이요. 3번. 3번? 첫 번째 문제는 CS가 나오고 그래. 문법적으로. PPP가 나오고 여쭤봤는데 어. 선생님도 말하시면서 그게 조금 더 의미상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그 문제집상 그냥 과거 동사로 둔 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과거로 자, 됐다. 정리됐습니다. since가 나왔으면 주절 동사는 have pp를 써야 된단 말이야. 맞죠? 학교쌤도 모르겠다.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처음에 첫 번째? 21쪽에 첫 번째 문제 수능에서요. be different from 말고 then을 왜 썼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둘. 아니면은 그거 딱 그. 이거. 네. all different than 여쭤봤더니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라.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야, 그 쌤, 니 좀 그렇게 또 찍히는 거 아니가? 좀 나갔어요, 나갔어. 아니면, 선생님이 좀 열린 쌤이라면은, 민지 열심히 하는구나, 느낄 거고, 쌤이 좀 꽉 막힌, 이런 맞죠? 꼰대 스타일이라면은, 저 새끼 저거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학생이 질문하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쌤한테 질문하는 거, 맞죠?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해서 선생님 뭐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같이 고민하면 되잖아. 나도 뭐, 네이티브 아니고, 문법 학자 아니잖아. 그 일반적인 쓰임과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물어봤을 거란 말이야. 맞죠? 사전에 나왔다면 물어봤겠나? 맞죠?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 혹시 찝찝해서 그런 거야? 시험과 관계없다? 좋아요. 모르겠다. 또? 저리에도 있지 않았나? 그리고 32쪽에 32쪽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지도는 동사입니다. 동사다. 그럼 무슨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동사랑 명사가 있는데 명사는 그냥 문장의 한 부분이기보다는 동사는 그게 핵심이니까 지도도 핵심이니까 무슨 개소리니? 그런 말 아니야. 아인 안 물어봤니? 그래. 다시 이 부분 다시는 이 적어놨잖아. 동사라는 의미가 뭐냐?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마지막에 뭐야? 에이전트가 나와요. 행위자의 기능을 한다. 동사는 뭐가 있다? 행동이 있는 거예요. 명사는 사물이잖아요. 명사는 물건이잖아요. 지도는 명사다는 지도라는 물건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도를 동사로 본다는 것은 뭐야? 행위를 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정리되죠, 그러면? 됐나?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도상에서 맛집 지도가 만들어졌어. 그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 집이 맛있구나라는 어때요? 그죠? 인식을 심어줘 버리죠. 설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도라는 어때요? 권위가 있잖아, 지도는.
그래서 지도는 동사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죠? 학교쌤 설명보다 내 설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학교쌤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맞죠? 그러면은, 저때 모의고사 봤을 때, 주제 잡을 때, 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쌤이 결을 달리 해버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좀, 그래 볼 수도 있나? 근데 이거 같은데? 그래 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쌤이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어봐 버리는 것도. 아니 22쪽에 22쪽? 아, 진짜? 그 2번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올린 코스에다가 적어놔가지고 오케이. 월요일에 학교 가면 그거를 찍어서 오케이. 같이 해봅시다. 또, 아이니 물어봤는 거는? 몇 쪽? 37쪽 물어봤는데 37쪽? 뭐, 빙하? 빙하? 뭐, 두 번째 주? 버스 말고 아웃도 된다고? 아니, 어스를 왜 썼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그게 마인드가 ing를 뒤에 쓰잖아요. 그냥 그 ing의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쌤이. 자, 일반적으로 의미상의 줄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S는 V다, O를 해서 ing 붙였잖아요. 이 의미상의 주가로 바뀌잖아. 맞죠? 이 의미상의 주를 쓰는 원칙이 바로 뭐다? 소유격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으로 써도 되는데 그 경우가 언제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앞에 뭐 나와? 전치사가 나와. 전치사 플러스 ing가 이렇게 나오잖아. 전명이니까. 맞나요? 그럼 이 ing 앞에는 목적격을 둘 다 써도 됩니다. 알았나요? 소유격이 원칙이지만 형태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소유격이 꼬라지가 사납단 말이에요. 맞나요? 좋아요. 자,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문장은 학교생님이 딴소리 안 했기 때문에 S는 V다 O를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에 ing 하는 것을 나올 수 있죠? 맞죠?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을 때 됐나요? 당연히 소유격이 원칙이죠? 하지만 무슨 자리에?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잖아. 목적어 자리니까 어때요? 뭘 이하고 궁금해하는데 소유격이 나오니까 시각적으로 이런 그죠?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를 써버렸다? 목적격을 써버렸다. 이래 봐야 돼요. 전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봐요. 전치사 플러스 ing인데 ing의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으로 썼더니 전치사 플러스 ing는 내용적인 문제고 형식적 요건이 어떻다? 전치사 플러스 소유격이 어떻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을 써버립니다. 다시 정리해. S는 V다 O를 했어. 목적어 자리에 ing가 나왔다. ing 앞에 뭐 나온다? 의미상의 주어로서 소유격이 나왔다. 그런데 이거는 내용이 문제고 형식적으로 보면 뭐야? S는 V다 했어. 사람들이 뭘 하는데 갑자기 뭘 할 때 소유격이 나와버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소유격은 뭐로? 목적격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정리합시다. 목적어 자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무조건 소유격과 목적격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알았나요? 다시 칠판 보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S는 V다 O를해야 이 자리에 ing 하는 것은 나왔어. 의미상의 주어. 뭐 쓸까요? 당연히 소유격으로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목적격을 쓰면 어떻다? 틀립니다. 알겠나요? 의미상의 주어의 원칙은 소유격이에요. 됐어? 그런데 목적어를 써야 하는 자리에 ing가 있어. 이 경우에는 어때요? 소유격과 목적격 둘 다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알겠나요? 왜? 형태적으로 S는 V다 뭘 캐는데 소유격 나오면 어색하잖아. 이상하잖아. 이걸 빨리 써야 되겠지만. 이해됐죠?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또 질문? 또 없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쌤 읽어보다 보니까, 물론 이번엔 쌤이 정리했어요. 그 왜, 애가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아직 못 물어봤어요. 애가 외부 세상에 대한, 맞아요. 어색이가 어색인지. 오늘 쌤이, 내가 정리해버렸습니다, 쌤이. 어디더라? 27쪽에 27쪽인가? 첫 번째. 이거 좀 자꾸 버리지? 다시 27쪽에. 첫 번째 수능. 요거. 네. 요거. 맞죠? 유아를 노출시키는, 그죠? 외부적, 시각적인 표현에다가 유아를 노출시키는, 그들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의 외부적 표현에다가 유아를 노출시키는 유아의 행동 따라하기에서 부모는 아이의 초기에, 그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되잖아. 맞나?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이 질문 안 했나? 아직 못했어요. 이거 확인합니다. 선생님,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학교쌤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그죠? 이게, 대의가 누군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외부의 지각적 표현은 뭐다? 선생님 봤더니 부모의 표현이에요. 부모가 미러링 하는 거다. 애가 내적으로 느끼는 것을, 어떤 애가 뭐야? 옹알이 비슷하게 표현했겠죠? 내적 감정을 응애 하는 것에 대한 부모가 어때요? 함께 외부적인 표현, 즉 미러링, 따라하기를 해주는 것에 아이를 노출시키는 것이 자신의 경험, 맞죠? 아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초기 이해를 촉진시키기는 역할을 부모가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이거 정리된 대로 보면 됩니다. 그죠? 외부적, 지각적 표현은 누가 하는 거냐? 애가 하는 표현이냐? 부모가 하는 표현이냐? 애가 마음속에 느꼈던 것들을 애가 표현하는 거냐? 애가 마음속에 느꼈던 것들을 부모가 반응한 것을 외부의 지각적 표현이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겠죠. 외부의 지각적 표현은 뭐다? 애의 표현인가? 부모의 표현인가? 그 부모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거나 뭐 혹시 뭐 이견이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이 다 다르게